행복한 가정, 튼튼한 가정을 바라는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 토크쇼 아빠의 탄생!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박수홍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빠의 탄생 첫 회를 열어가는 시간인데요. 우리 아빠의 탄생 함께 이끌어 주실 훈남 아빠 네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보시면 또 한 분 어색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저분은 알버트라고 합니다. 알버트. 우리 미국에서 오신 알버트. 네, 저분은 앞으로 아빠의 탄생에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자리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훈남 아빠 네 분을 모시고 함께 아빠의 탄생 이끌어 볼 텐데요. 우리 아빠의 탄생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아빠들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 경험담을 통해서 후배 아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우리 경혜 아빠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성경을 보면 이런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남편인 나는 당신을 위해 태어났으니 당신을 위해서 살고 당신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부부가 서로 위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버님의 말씀께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부로서 출발하면서 아이를 낳고 첫 아빠, 첫 엄마로서의 걸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또 다른 차원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더 참된 남편으로서 참된 아내로서의 모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 누구나 이렇게 겪어가는 그 초보의 아빠의 그 탄생이자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아빠의 탄생. 그렇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빠도 아기와 함께 탄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들도 아기와 함께 커가면서 하나씩 배워가겠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빠의 탄생, 첫 아빠가 되는 느낌들 언제 받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생각해보면은 첫 임신의 순간을 들었을 때가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어땠나 하면 사실 와이프가 처음에 아빠가 된다, 임신을 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큰 해머로 망치를 이렇게 뒤통수를 꽝 하고 박는 것처럼 큰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우리 경희 아빠는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인데요. 사실 어린 나이에 축복을 받고 또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다 보니까 그 아기가 임신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아빠가 아니었어요. 뭐 하나의 그 젊은 청년이 어리버리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다둥이 아버지 아연이 아빠는 어땠나요? 예, 저는 아이를 다섯을 가지면서 그때마다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집사람은 그 축복 받고 나서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을 가장 이 소망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 테스트를 해보고 임신이 되었다 이 생각에 너무 기쁘고 너무 이렇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벅찬 마음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임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아빠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못 됐던 거죠. 그때 집사람이 저에게 기쁜 표정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표정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은 하지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아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던지
마치 1톤 이상 되는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는 아빠가 되고자 했지만 실제로 현실은 상당히 무겁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거대하던 아이가 이렇게 들어섰다, 아빠가 된다 했을 때 보통 남편분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시면서 이렇게 반응이 오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정현이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입장보다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쁘고 정말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축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년 만에 생긴 아기예요. 사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고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었는데 정말 뭐 하늘에 정말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었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그 저희 아버지께서 성화를 하신 지 얼마 안 되던 때였기 때문에 성화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손자를 상당히 원하셨고 아이를 상당히 원하셨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화를 하신 이후 바로 들어서는 아이가 첫 아이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돌아가신 그 성화하신 아버지가 주셨던 어떤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주 기뻤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빠들의 느낌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엄마들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미 엄마의 마음 또 몸으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빠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바쁜 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가 있고, 그렇죠? 이 아기는 어떻게 앞으로 해가야 되나 이런 막연한 걱정들은 있는데 사실은 그 느낌이 실제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아빠가 된다는 첫 느낌을 언제 가졌나 하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아마 25살에 첫 산부인과를 갔을 때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감들 하실 것 같은데 그 대부분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산부인과를 첫 가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주위의 시선들이 저 사람 사고 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새로운 느낌들이었죠. 우리 그 실제로 아빠가 되셨다는 느낌들을 본인들은 어떻게 가시셨는지, 우리 정현 아버지는. 이따가 제가 뭐 보여드릴 사항일 수 있는데요.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처음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참 떨리는 순간이었고 정말 근데 너무 또 기뻐하고 그러면 또 우리 속설이분 너무 기뻐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올 수 있다.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그렇지 않으려고 좀 일부러 좀 티를 기뻤지만 덜 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나네요. 사실은. 우리 경혜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그 아연이 아빠가 그 무겁다라는 말을 쓰셨는데 전 사실 그 임신을 처음 알았을 때 그 책임이라는 게 가장 머릿속에 그 10% 이상인데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아빠라는 자각이 많지는 않았고 그런데 스스로 아빠로서의 그 자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진짜로 아빠로서의 자각이 지금 생각을 하면은 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 또 아버님. 저는 이제 큰딸하고 딱 24년 차 띠동갑입니다. 저도 뱀띠, 딸도 뱀띠인데 그때 집사람은 특별 정성을 들였어요. 큰아이를 갖겠다고. 다 축복 가정들이 부모님 뜻 중심하고 자녀를 낳을 때 하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데 특별 정성을 드렸고 같이 함께 또 기도 정성도 드렸는데 막상 임신했다라는 말 딱 들었을 때에는 그 준비했던 정성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제 목회자 가정의 7남매 중에서 장남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아버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집안에 없었는데 집안에서 함께 하면서 아빠로서 보여주어야 할 어떤 그런 심정적인 부분들도 해내야 된다.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도 항상 책임 분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정말 둘째, 셋째 때는 이제 케이크를 사서 축하하는 파티도 하고 했습니다만 당장 첫 아이 때 집사람한테 기뻐하는 모습으로 공감 못 해준 것이 너무 미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도 그런 것들이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마음에 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네, 아마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통일가 예배 아빠들은 그래도
심성은 고와서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정말 잘 해야겠다. 또 정말 내가 열심히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들은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사실 알려주는 분들도 잘 만나긴 힘든 것 같고요. 또 우리들도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들의 준비들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는 사실은 정말 잘 몰랐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아빠의 탄생 이 시간이 조금 우리 후배 아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아빠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태명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땠었나요? 태명이 어떤 거죠? 저는 사실 그 큰애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너무 전신이 없어가지고 그 태명 같은 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둘째의 태명을 첫째가 지워줬어요. 그게 바로 그 후라이팬입니다. 예? 후라이팬. 프라이팬이요? 후라이팬. 혹시 우리 달걀에 먹는 프라이팬? 맞아요. 후라이팬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모가 생각을 할 때는 뭔가 그 뜻이 있고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지을 것 같은데 우리 큰애가 말하기에는 또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그 외국인 것 같은 느낌이고 이름이 또 후라이팬이면 뭔가 멋지겠다 해서 후라이팬이라고 지었어요. 네, 저는 뭐 그거 들으면서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실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요. 아이들에 대한 너무 많아요. 근데 순수하게 멋지겠다. 또 뭐 이렇게 불리기 쉽고 또 이런 식으로 태명을 잘 지은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정현의 아버지는 아기 태명이 어떻게 되죠? 뭐 복잡하게지진 않았고요. 예. 아내가 처음에 첫 아이의 태명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아이는 땡구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땡구요? 네, 땡구. 좀 혹시 머리에 이렇게 재밌어지는데 땡빵이 지금 없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둥글둥글 앞으로 아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조화롭게 또는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둘째 아이 역시 태명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좀 첫째 아이가 생각보다 태어날 때 좀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힘든 것들이 있어서 좀 다른 것보다 건강하고 좀 힘차게 살아가라는 입장으로 힘찬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예비 아빠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네 아버지는 아이 태명이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집안에서도 2세, 3세, 우리가 이제 2세이고 3세 자녀를 낳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태중의 이름을, 베넷 이름을 옛날에는 지어서 썼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어서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도 하시고 하셔서 저희는 아기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기야. 우리 아기 이렇게 부르면서 이메일로도 아기한테 이 편지도 띄우고 하면서 5 아이 다 뱃속에 있을 때 아기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아기야는 우리 형수님을 부르셨던 애칭 아니신가요? 그렇게까지 닭살스럽게 부를 수 있을 만큼 신혼 초기부터 이렇게 가깝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때 태명 생각하면 그때의 아기들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조금씩 우리 가져오신 우리 소품들이 있으면 아기를 떠올리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요게 뭐냐면요, 우리 첫 아이 있었을 때 육아일기를 쓴 내용입니다. 사실은 열심히 쓰지 못했고요. 몇 가지 썼는데 제가 이번에 아빠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한번 슬쩍 들춰봤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제 첫 아이 태명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이제 정말 많이 큰 것 같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늘이가 눈 뜨고 바라본다고 깜짝 놀라셨어. 아빠는 하늘이가 머리 긁적이는 모습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웃기던지. 하늘아, 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아빠 많이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 만나고 또 하늘이도 있고 하니까 더없이 아빠는 감사하다. 또 하늘이 생각하면 아빠는 더 힘나니까 하늘이도 응원하고 기도해줘. 이게 2004년도에 썼던 육아일기인데요. 이때가 저도 이렇게 우리 이세국에서 지도교사 활동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던 때라서 참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적인 길을 갈 때 이 현실적인 가정들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그런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정현이 아버지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대표적인 임신을 추억할 수 있는 거라면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임신 테스트기입니다. 아내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촬영이 있고 하니까 임신의 얘기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했는데 이 임신 테스트기를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아내는 이런 걸 다 챙겨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둘째 임신 테스트기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가려야 되죠. 이런 거 뭐 아기 탄생 동영상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육아일기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MC분께서 읽으셨으니까 저도 역시 좀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렇게 보통의 초음파 사진, 초음파 사진? 잘 작성을 하고 아주 뭐 꼼꼼하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내가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잘해서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첫 부분 잠깐 읽어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의 이세가 내 뱃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든다. 그토록 아이를 기다렸던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보다 기뻐하실 어머니, 또 눈물이 흐르시겠지. 아버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 어머님께 두세 배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마도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화하신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런 선물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키우자라는 마음을 새겼던 것 같아요. 참 귀한 아기로 만남을 가지셨던 것 같네요. 우리 저기 첫 그 태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조금 생각되는 주제가 우리 아내들의 입덧, 그렇죠? 또 우리 심한 가정들은 굉장히 좀 아빠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우리 예비 아빠들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잘못하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 아버지 어떠셨던 사건들이 있었나요? 예, 그 집사람이 원래는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한 10년간 5아이 임신해서 낳았어요. 큰 딸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한 7년이 나는데 만 7년 딱 나는데 그때 기간 동안이 건강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큰아이 임신했을 때에도 그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들어하고 꼭 먹고 싶어하는 것이 좀 주로 분식 종류였습니다. 분식 종류. 그나마 다행 아닌가요? 예, 밤마다 제가 그 당시에 언론사에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해서 올 때에는 꼭 떡볶이 또 튀김, 순대 또는 이제 초코우유 뭐 이런 것들을 사다 달라고 했었죠. 제가 좀 늦으면 가게가 좀 문을 닫지 않습니까? 문을 닫게 되어서 제가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올라갔던 적들도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런 걸 안 사왔다고 섭섭해했던 기억이 나요. 집안 음식을 못 먹고 이렇게 다른 분식이라든지 영양이 별로 좋지는 않을 텐데 그런 거를 원했던,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어했던,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왜 이런 걸 먹으려고 하느냐 했던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쁘셔도 입덧 먹고 싶은 음식은 사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들어가면 이게 너무 용감하게 들어가신 상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희 아버지 어떠셨나요? 저는 그 입덧의 얘기는요, 꼭 그 아빠 후보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상대방에 이해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똑같이 체험을 해야지만이 이해를 하는데 입덧이란 또 출산의 아픔은 아빠로서는 절대로 경험이 못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기 엄마가 5아이 다 입덧이 심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산의 아픔보다 입덧이 더 힘들다. 그래서 입덧 때문에 임신하기 힘들다, 싫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 있지. 네, 항상 저희 그 애기 엄마한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입덧을 할 때마다 본인도 뭐 힘들지만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저도 입덧이 진짜 힘드는구나. 이거 한 13년 계속 저 어떻게 보면은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게 입덧이 힘드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후보자들 여러분 진짜로 입덧이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참 힘들다라는 것만 아시고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통해서 입덧의 그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희 아버지 이 한서린 멘트들 예비 아버지들 제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네요. 전 이제 이렇게 나중에라도 아내에게 타박받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야 되고 뭔가 잘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역시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뭐 동화라든가 노래를 불러주는 역할, 그리고 구연 동화를 들려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네. 그 어쨌든 제 목소리가 느끼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빠 목소리가 아이에게 좋다는 그 연구결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방금 여러 아빠분께서 얘기하셨지만 저 역시도 아내가 저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직장에 있는데 아내가 한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은 사실 그 딸기철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딸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딸기를 마련하지? 그래서 우선 돌아다녀야겠다 막 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마트를 다 뒤지고 모든 무슨 마트를 다 뒤져서 했더니 딸기가 없는 겁니다. 그 흔한 냉동 딸기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딸기의 직접적인 딸기는 못 사니까 대용품 딸기를, 그러니까 딸기 요거트, 딸기 주스, 뭐 딸기 우유, 딸기 아이스크림을 다 샀습니다. 결국 그 내용을 한꺼번에 딱 모아서 이제 아내에게 마치 그것도 이제 구한 것처럼 딱 봤더니 단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뒤로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새빨간 딸기 그건데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이게 진짜 입덧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입덧의 과정을 보면 그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정말 먹고 싶어하는 음식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들도 그렇죠. 이 육아를 함께 하고 있고 아기를 이제 함께 키워가는 출발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들을 아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입덧이라는 과정을 준비를 하셨을까? 이 사람 신앙적 양반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일부러 그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정이 없으면 역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입덧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항상 입덧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빠 입장에서 납니다. 너무 또 더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부담이 되죠. 제가 아까 늦게 들어갈 때 못 산다 했는데 회사가 좀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새벽 1, 2시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언제는 걸어 들어간 적도 있고 택시 타고 들어간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꼭 잠을 안 자고 기다립니다.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했던 굳이 안 잘 것까지 기억이 그렇죠. 나고 예. 아기가 먹어야 된다고 아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로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아빠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 앞에 아빠가 되려면 그런 과정을 응당 거치면서 오늘 처음에 훈동 말씀처럼 죽을 수 있는 위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닌가. 입덧을 통해서 아빠는 성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입덧의 이 신앙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군요. 이게. 그런 면에서는요, 이 촬영을 보는 또 아내분들에게, 엄마 후보자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입덧이 힘들면 참지 마십시오. 참지 말고 남편을 욕하시고 괴롭히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멘트는 굉장히 전국의 우리 예비 아빠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 있는 멘트들을 혼자 살아남고자 이렇게 던지시는. 이 말은. 부모님하고 살고 있으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부부간의 수평적 관계로만 해소될 수 없는 그렇죠.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 어머니 계시고 또 동생들이 6이나 있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입덧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할 얘기들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자칫 자신만 생각하는 임산부처럼 비춰질까봐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또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이상 천국 같은 사회일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3대가 모여 사는 게 천국이니까. 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아빠가 되어왔던 가정들의 에피소드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빠가 첫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적, 또 입덧의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 예비 아빠들에게도 앞으로 이제 다가올 과정들이시고 또 이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아빠도 아기처럼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죠. 예, 아빠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에 있다. 이런 느낌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비 아빠들도 이런 주위에 계신 먼저 선배 되신 아빠분들을 모시고 이런 경험담을 먼저 들으시면 충분히 더 의미 있는 경험들로 아빠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네, 저희들이 육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식구님들의 고민되는 사연들을 함께 들으면서 저희들 조금씩 조언 드리면서 만들어 가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사연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동에 사는 2세 축복가정입니다. 2년 전 축복을 받고 작년 10월 첫 아이를 임신해서 지금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요. 신앙심이 너무나도 깊은 저희 주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워낙 몸이 약하기도 하고 또 첫 임신이다 보니까 입도 또 심하고 해서 친정이나 집에서 편히 쉬면서 태교를 하고 싶은데 저희 주체는 자꾸 청평 40일 수련을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네요. 임신해서 40일 수련을 받으면 영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청평 수련, 물론 좋은 거 알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남편과는 좀 다른데요. 몸도 약하고 예민해져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수련을 받는 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남편이 가까이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주체는 어머니는 물론이고 형수들까지 모두 청평 40일, 심지어는 120일 수련까지 다 받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다는데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계속 남편한테 싫다고만 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수련은 썩 내키질 않고요. 남편과 어떻게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신앙이랑 현실 사이 정말 고민됩니다. 네, 우리 예비 엄마의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신앙의 명문가에 그쵸?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고민들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경험이고 좋지만 실제로 본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몸이 조금 약하신 부분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예비 엄마의 사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청평 임산부 40일 수련 우리 아이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청평에서 청심신학대학원에서 일도 하고 있고 집사람이 저보다도 더 청평을 사랑하고 또 정성을 많이 들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5을 낳는 동안 40일 수련을 총 한 4번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람이 아이에게 집중을 해서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또 이 아이가 하늘이 준비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을 먼저 저한테 제기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집사람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되는 입장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40일 수련을 받는 방법이나 또는 다른 형태의 정성을 들이거나 본질적인 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비롯해서 이 시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것을 신체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충분히 좀 대화를 해보면서 그 환경이 내게는 어렵다라는 것을 남편과 진실되게 대화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위해서 정성 들일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대를 쌓는다라는 의미에서의 본질을 달성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네.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첫 아이 때는 와이프가 이제 40일 수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실제로 직장을 갖게 되니까 아마 지금 현재 직장 예비 맘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이네 아버지 얘기하신 대로 아이를 위한 정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꼭 필요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경혜 아빠는 경험이 어떠신가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아이 다 청평 40일은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희가 한일 가정이기도 하고 일본에서 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체적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목적과 수단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이 목적이고 어떤 것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청평 40일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이고, 그렇다면은 그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뭐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또 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신체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부모가 정성 들이면서 안심이 되고, 또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또 태교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목적이 바로 역시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많이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꼭 그 총편 40일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남편분과 아니면 가족분들과 함께 그 소통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세 분 아빠분의 입장에 거의 동의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도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사실 강요되어지고 어떤 강제되어지는 부분으로 다가간다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그 부부 사이 관계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아내의 입장 또는 이 대상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뭐 기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 첫 아이 경험들, 사실 수련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분명히 정성 들여진 환경이고 또 허락해준 환경권 안에서 아이를 준비하는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40일 수련 받는 중에 잠시 하루 같이 가서 또 수련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아빠가 되어가는 준비를 함께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얘기했듯이 정성을 들인 그 과정의 의미들을 가장 크게 두시고, 또 가능하다면은, 그렇죠? 그래도 제일 정성 들인 곳에서 같이 준비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에 대한 항상 기도드리는 자세 또는 아침마다의 훈독회, 이런 모습 자체가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이 결국은 청평 40일의 어떤 내용과 어떤 가치적인 차이점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전 큰 의미가 같다고 보거든요. 그 입장에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의 생활 또는 신앙의 생활로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좀 더 구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청평 수련은 참 부모님께서 천정궁에 직접 계시고 청평 자체를 일종의 천일국의 모델로서 수도로서 키워가시는 그 뜻도 있으시고, 하늘과 지상이 소통할 수 있는 성별된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정성을 들이고 그곳에서 수련을 받을 때에는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권 내에서 정성을 들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앙적으로도 또 전통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에서 그것을 굳이 청평에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고 정성 들일 수 있다 한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충분한 공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 기억에 아버님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태교는 전도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뭐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정성을 드린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태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신앙적인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빠의 탄생 첫째 시간 이제 얘기들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또 뭐 어떤 게 있죠? 아빠 어디가? 이런 아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의 아빠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빠의 탄생 우리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 통일가 안에서도 이 아빠의 탄생을 통해서 그런 작은 출발에 아빠의 자리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고 부족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족분은 앞으로 또 채워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요. 우리 오늘 마무리하면서 지금 오늘 얘기 나눴던 주제가 그 예비 아빠들이잖아요, 그렇죠?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들인데, 우리 후배 아빠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조언 주고 싶은 따뜻한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경혜 아빠 먼저. 저는 사실 예비 아빠도 그렇지만 이미 벌써 아빠가 돼서 오래된 분들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또 아내분과 같이 함께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아빠로서의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자신만의 또 자신과 와이프만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비교가 되지만은 나쁘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아내분들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남편분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쓰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예. 아무튼 좋은 또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정현이 아버지는 또 어떻게 위험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부모님 말씀 보시면 귀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라는 이런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트러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오고 그 사이에서 아이에 대한 입덧을 경험하고 또는 육아 내용을 경험하면서 저희도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 그 아빠의 탄생이라는 이 코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코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앉아있는 저희들이 절대 뭐 모범적인 아빠다, 좋은 아빠다, 뭐 엄청난 아니죠. 잘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았고 좀 잘못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고 또는 이미 뭐 축복을 준비하는 어떤 예비 축복 가정이나 또는 청년들에게도 좀 이러한 메시지들이 좀 들어가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구나, 좀 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극복하면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신다면 좀 더 나은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축복 가정들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버지는 그 인생은 그 사랑의 경험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멋진 멘트도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부의 심정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첫 아이를 갖던 그 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땅에 많은 그 축복 가정들이 그 과정을 다 경험할 텐데 오늘의 그 저희들의 경험을 들으셨을 텐데 첫 아이를 갖는 그 순간에 정말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저는 못했으니까 여러 그 후배 아빠분들은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아빠를 기억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연세가 드시면 어깨가 이제 힘이 빠지시고, 그렇죠? 그런 아빠의 뒷모습을 우리 세대가 갖는 아빠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래들, 또 우리 후배 아빠들은 아빠가 되어가는 이 과정들의 내용들을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귀한 과정들이니까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그 과정들 하나씩 겪으면 결국은 조금 더 다른 아빠의 모습으로 아이와 조금 더 친하고 또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해갈 수 있는 아빠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빠의 탄생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도움이 되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특별히 공직을 꿈꾸는 후배들이 저는 사실 많이 생각이 나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축복 가정이 출발되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될 남자의 또 아빠의 입장일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배들 입장에서 조금 응원하면서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 아빠의 탄생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다음 시간의 주제는 아빠도 체험이야 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들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첫 번째 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는 나의 큰 우주, 아빠는 하나뿐